시카고 대학교의 리처드 탈러 교수의 명저 승자의 저주. 이를 통해 게임 이론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로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승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렸던 존 내쉬.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를 다니던 그는 어느 날 금발 미인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중에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 금발 미인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행운을 차지할 수 없었죠. 주류 경제학은 개인이 각자의 이기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최대 이익의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발 미인을 두고 경쟁하는 친구들의 상황에서는 균형이 아닌 한 명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 친구들이 금발 미인을 포기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눈길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트너를 구할 성공 가능성은 커지고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의 이익은 얻지 못하지만 외톨이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결국 각 개인에게는 금발 미인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쉬 균형이라는 게임 이론의 개념입니다. 게임 이론이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용어인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이론의 유명한 사례입니다.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공범 2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사전에 자백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경찰서에 각각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자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1. 한 명이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즉시 풀어준다. 이 경우 다른 죄수는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2. 두 죄수 모두 서로를 배신하고 죄를 자백하면 둘 다 5년씩 복역한다. 3. 둘이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무죄가 되어 즉시 풀어준다. 이 게임에서 죄수들이 합리적인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죄수가 배신하고 죄를 자백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나는 1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일단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이죠. 나만 자백한다면 즉시 풀려나고 둘 다 자백하면 5년만 복역하면 되므로 언제나 죄를 자백하게 되는 내쉬 균형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로를 믿고 협동하는 것보다는 나쁩니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무죄로 풀려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불공정 행위인 담합을 깨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리니언시는 관용, 자비를 뜻하는 말로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 및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업체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두 번째 업체는 50% 감면해줍니다. 이 경우 담합 기업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서로 비밀을 지키며 협력하면 담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질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먼저 배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수가 공유지라면 어부들은 최대한의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호수의 물고기는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생물학과 교수인 가렛 하덴이 주장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지하자원, 생물자원, 공기 등 공유지가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면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어장인 캐나다의 그랜드뱅크 어장은 엄청난 대구 서식지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어업기술의 발달로 무분별한 남획이 자행되어 1990년대에는 씨가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지구온난화, 교통체증, 무분별한 벌목 등 환경 부문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의 주범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공멸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자의 저주입니다. 미국 애틀랜틱 리치필드사의 석유기술자 3명이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인데요. 석유 시추권의 경매는 입찰자도 많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경매가가 너무 치솟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낙찰가가 너무 높아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승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승자의 저주는 기업의 인수합병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기업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인수하거나 특히 인수자금을 무리하게 대출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KPMG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 700건 중에서 83%가 별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게임 이론과 관련한 용어를 비즈니스 시 염두에 둔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